네,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기억의 뇌과학, 리사 제노바입니다. 리사 제노바. 네. 리사 제노바 분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학자입니다. 뇌의 신경,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도 쓰셨어요. 스틸 앨리스라는 자기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아시죠?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인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260만 부가 팔린 또 유명한 소설가로도 데뷔를 하신, 원래 직업은 특히 뇌신경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하여튼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썼고요. 정말 내용이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행복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내 기억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거냐. 좋은 것, 즐거운 것들 기억 오래 하고요. 아주 상처받은 거, 괴로운 거, 나쁜 것들은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뇌의 원리를 알면, 그렇죠? 기억의 원리만 알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흥미롭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한다. 첫 키스, 6 곱하기 6의 답, 신발끈 묶는 법, 자녀가 태어난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무지개색,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자전거 타는 법, 이런 건 기억하죠. 반면에 우리 뇌가 쉽게 잊는 것도 있다. 10번째 키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먹은 음식, 전화기를 둔 곳,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5분 전에 만난 여자 이름, 대수학, 쓰레기 버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금방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죠, 당연히. 왜 첫 번째 키스는 기억하지만 10번째 키스는 기억 못할까?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기억은 효율을 꽤 따지는 편이다. 한마디로 뇌는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요게 또 핵심입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게 이렇게 진화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사소하다.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SNS에 빠져있다 잠이 든다. 매일 그런 삶을 반복한다. 지난주에 했던 그 많은 빨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대부분의 경우 잊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걸 기억하는 게 더 괴롭죠. 아주 사소한 것을 다 기억한다. 이거 지옥이죠. 기억을 이해하고 기억의 작동 방식, 기억의 놀라운 힘과 어처구니 없는 약점, 본질적인 취약성과 잠재적인 초능력을 훤하게 파악하고 나면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더는 기억을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원리만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는 거구나. 모든 기억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억,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억, 지식에 대한 기억,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기억 등 다양한 종류의 기억은 뇌 안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저장된다. 어떤 기억은 단 몇 초 만에 존재했다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평생 남기도 한다. 어떤 기억은 쉽게 생성되고 어떤 기억은 쉽게 떠오르는 반면 또 어떤 기억은 쉽게 잊힌다. 어떤 종류의 기억은 매우 정확하고 믿을만 해서 의지할 수 있지만 어떤 기억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억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의미, 감정, 수면, 스트레스, 맥락에 얼마나 크게 영향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선택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억은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들의 총합이고 기억과 망각 모두 어떤 면에서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오늘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내일이면 잊을 것인가? 세세한 추억과 지식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간직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의 기억은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동시에 허점투성이인 채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상당히 공감이 되죠.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억이 상당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기억을 하는데 의미, 감정, 수면, 스트레스, 맥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억력이 크게 좌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기억력을 높였다, 낮췄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죠. 네. 기억의 4단계, 기억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기억은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첫 번째, 부호화 단계, 인코딩 된다. 부호화 단계에서는 뇌가 인식하고 집중한 대상으로부터 시각 신호, 소리 신호, 감정, 의미를 포착하고 이 모두를 신경 신호로 변환된다. 그렇죠. 부호하는 게 별게 아니라 감각을 인지하는 단계죠. 눈으로 보든 소리를 듣든 정보를 보든 눈으로 이제 정보를 보든 감정이 올라오든 이거를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는 강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컨솔리데이션, 강화 단계로 뇌가 이전까지 무관하던 신경 활동들을 서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패턴은 세 번째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인 구조 변화와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성을 얻는다. 네, 두 번째가 강화였습니다. 강화는 뭐냐면 아까 그런 건 신경 활동하는 것들을 패턴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정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이제 드디어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저장 단계를 거친다. 이 저장은 아까 구조, 이 뇌세포들이죠. 뇌의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으로 변화한다 이거죠. 구조랑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지속성을 갖는다.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 인출 단계다. 인출 단계에서는 연결된 패턴을 활성화할 때마다 이전에 학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회상하고 알고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드디어 이제 인출입니다. 근데 인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트리거가 생기는 거죠. 뭘 내가 봤다든지 그러면서 그 패턴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회상하는,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4가지 단계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부호화, 강화,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인출입니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기 기억이 생성되려면 4단계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정보를 뇌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뇌 내부의 영구적인 변화를 통해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고 싶을 때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면 된다. 우리의 경험에 포함된 정보, 즉 감각, 인식, 언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등을 뇌가 수집하면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정보들을 연결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해마입니다. 해마. 예, 뇌 있는 그 부분이죠. 한 부분을 해마. 예, 요게 이제 바다에 사는 그 해마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마라고 합니다. 예, 요게 하여튼 이 기억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그 연결하는 거를 이제 해마에서 이 정보들을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기억이든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해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알츠하이머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해마다. 네, 알츠하이머. 우리 치매라고 하죠. 치매가 공격을 하는 것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해마라.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해마가 굉장히 핵심적이다. 그러면 해마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반세기 넘게 수천 평의 논문에서 HM으로 소개된 헨리 몰레스는 신경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구 사례의 주인공이다. 헨리 몰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는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때 입은 부상 때문인지 가족력 때문인지 확실치 않지만 헨리는 10살 때부터 몸이 망가질 정도로 심한 뇌전증 발작을 자주 일으켰다. 뇌발작을 굉장히 자주 일으켰다. 그래서 1953년에 신경외과 의사인 윌리엄 스코빌도 이런 발작 치료를 목적으로 헨리의 양쪽 뇌에서 해마와 그 주변 조직을 제거했다. 이래서 이제 유명해진 겁니다. 그 50년대 그 시대에는 이런 뇌 수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해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한 논문이 수천 편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해마를 제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도 헨리의 발작은 거의 완벽하게 진정되었다. 아까 그 뇌발작이 있었댔죠. 진정이 되었다. 헨리의 성격, 지능, 언어, 운동기능, 인지능력 등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여기까지 본다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뇌전증 대신 다른 질환이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그 이후 82세로 사망할 때까지 55년 동안 헨리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몇 분 이상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간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장기 기억을 전혀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기억이라는 게 사라진 거죠. 이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만드는데 이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요 사건을 해가지고 확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흥미롭다, 놀랍다, 유용하다, 의미있다 혹은 어떤 의미로든 기억할 만하다고 여기게 된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든 해마에서 기억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그렇죠. 항상 뭔가 자극이 들어왔다 이거죠.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는 항상 해마에서 그거를 패터닝 시킨다는 거죠. 기억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해마가 없으면 이건 뭐 당연히 기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망각. 지금 기억을 얘기했는데 이제 망각입니다. 망각.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망각이 우리를 살게 한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 망각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망각이 우리를 살게 한다. 바꾸기 전 넷플릭스 비밀번호, 습관을 잘못 들인 운동 자세같이 불필요한 기억들은 곧 시간이 지워줄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교통사고, 전쟁터에 대한 기억 등 불시에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진다. 과연 그런 기억들도 잊게 만들 수 있을까? 잊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트라우마들도요. 우리는 망각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잊는다는 것이 반드시 노화의 안타까운 징후, 치매의 병증, 부끄러운 무능력, 해결해야 하는 부적응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우연도 아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차라리 잊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다 기억하면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죠. 좀 이렇게 창피했던 거, 좀 부끄러웠던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잊기 때문에 사는 거죠. 계속 기억하면은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죠? 망각은 정말 중요하다. 망각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 방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위를 흐트러뜨려서 실수를 유발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고 성가시고 심지어 괴로움까지 한 기억은 무엇이든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다. 때때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한 가지를 잊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잊는 것은 결국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 네.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용량이. 예. 그러니까 우리 뇌용량도 있어가지고, 망각이 있어야지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공감 충분히 하시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생성하는 첫 단계는 경험이나 정보의 부호하다. 네,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의도적으로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외면하고 듣지 않고 다른 대상에 주의를 돌린다. 그러면 정보는 부호화되지 않는다. 뭔가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안 들린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주의를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경험이나 정보를 기억으로 남기지 않는 확실한 고 강력한 방법이다. 네, 이거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호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기억의 부호. 근데 집중을 의도적으로 안 해버려요. 이거 막 딴짓하는 거고요.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으로 절대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선녀들이 많이 얘기했죠. 특히 우리 임산부라든지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절대 좀 부정적인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다 부호화가 되니까 눈으로 보고 그런 슬픈 소리 같은 거 막 듣고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태아한테 좋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못 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뭐든지 보고 듣잖아요. 그게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억에 남죠. 기억에 일단 남으면 요것도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억에 안 남기도록 그런 주의를 돌리지 마라. 이거 굉장히 요긴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억을 남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외면을 하는 거.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화되어 장기 기억 저장소에 들어간 기억을 잊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벌써 이제 기억이 됐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럼 그 기억을 잊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 정보를 인출하는 계기가 될 만한 단서와 맥락에 되도록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그런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입에 담지도 않는다. 부지부식간에 그런 기억이 대뇌에서도 안 된다. 네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아까 기억을 인출하는 단계. 요 단계를 만들지 마라 하는 얘기죠. 기억이 나오려면 뭔가 단서, 맥락이 딱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슷한, 그 기억의 그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게, 거기에 노출되지 말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거 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영상이나 어떤 소리라든지, 내가 트라우마를 얻었던, 그게 갑자기 딱 아다리가 걸렸을 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아다리를 걸리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를 고를 만한 단서와 맥락에 노출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전환해라. 원하지 않는 기억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정해라. 완전히 인출해버리면 그때마다 기억은 강해진다. 기억은 내버려둘수록 약해지고 잊힌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그 기억, 그 트라우마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트리거를 걸지 말고요.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죠, 쉽지는 않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에게 특히 어려운 일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를 겪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기억을 인출하고 다시 경험하고 재강화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매번 청하지도 않는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기억을 더 뚜렷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죠. 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을 잊고 싶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도 유용하고 어쩌면 희망적일 수 있는 방법은 나쁜 기억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기억의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 기억이 뭐 떠올리지 않을래야 떠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억의 변화를 가하는 거예요. 변화를. 네.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기억에 바뀐 기억을 덮어씌워서 새로운 버전의 기억을 재강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억의 수정은 대개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 기억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예. 덮어씌워라 라는 얘기죠. 이제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또 이제 뭐 한 예로 들면 과거에 뭐 부모가 나를 때렸다 이거죠. 그 트라우마 많이 됩니다. 예. 그 폭력 부모를 두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되죠. 근데 그 갑자기 이제 또 맞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그때는 이제 분노의 어머니 부모가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나를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 법륜 스님이 굉장히 잘 아시는 건데 그때 상태에 그 어렵게 살았던 그 부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예. 그 진짜 본인 살기도 어려운데 애가 칭얼칭얼 막 거리고 하면 정말 애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삶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법륜 스님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억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예. 정말 부모가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할 수 없어서 그런 화풀이를 나한테 한 것이었구나 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픔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기억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일례를 들긴 했는데 개인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때 기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떤 감정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좀 내면 상대방의 이해죠. 그때 이해하는 마음을 좀 내면 조금씩 그 기억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단서나 맥락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겨울 왕국 엘사 여왕의 말처럼 그냥 보내주자 let it go 내게 잊어버려 담아두지 마 흘려보내 라고 말하면 내가 그대로 따라할지 모른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지시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억이 완전히 생성되기 전에 기억 강화를 중단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기억을 삭제하는 신경 신호 전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요건 또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 그 겨울왕국의 엘사 여왕이 얘기하죠. 예. 그 아픈 거 그냥 내딛고 내버려 둬라. 우리 또 비틀즈 형님의 그 노래도 있죠. 예. 레디비 그대로 놔둬라. 힘들 때 그대로 놔둬라. 예. 그걸 갖고 사로잡히지 마라.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암시 효과입니다. 암시 효과. 예, 명상 효과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내버려두면 그 감정이 더 이렇게 상상하지는 않는다. 조금씩 그 감정의 강도가 떨어진다. 원래 이거 명상 효과도 그럽니다. 명상의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내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면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기억이 들어갔을 때 그 트라우마의 어떤 그런 상처의 기억 장면들이 막 기억이 나면 그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예,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예. 명상이 지금 이런 원리입니다. 그냥 let it go, let it be 하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 놔두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가지 않고요. 예, 서서히 꺼집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치료되는 일종의 그 명상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시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아 계속 괜찮아 하면요 정말 괜찮아집니다. 예. 그 암시 효과죠. 예. 드라마가 올라왔을 때 괜찮아 계속 그런 암시를 주면 예. 결국엔 또 괜찮아집니다. 네, 오래된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잘못된 골프 동작을 개선된 동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 배울 때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연습, 또 연습하라는 얘기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하다 보면 손가락은 저절로 바뀐 번호를 선호하게 된다. 더 나은 동작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계속 클럽을 휘두르면 옛 기억을 새로운 근육 기억으로 덮을 수 있다. 네, 그 기억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연습입니다. 연습.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예. 이거를 이제 우리 또 전문 용어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예, 수행이 이거죠. 계속 안 돼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하다 보면 결국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또 기도문 중에 하나가 부모님 고맙습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들한테 또 법륜 스님이 주시는 기도문이 뭐냐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예, 자매의 눈물이 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니까 결국은 정말 자매의 눈물이 나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좀 나한테 좀 모질게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그 순간순간에 그 트라우마 그런 감정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연습 수행이라고 합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 체득한다. 내 것이 된다. 기억이 된다. 기억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체계가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과 정보 삭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억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다. 신호를 저장하고 소음은 제거한다. 있는 능력은 기억하는 능력만큼이나 꼭 필요하다. 네, 동감하시죠? 그래서 혹자들은 망각은 있는 것, 망각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 계속 기억만 하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유의미한 거, 즐거운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거만 좀 기억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의도적으로도 망각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아까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기억을 탓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처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간혹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하라부치 아키라는 파이 아시죠? 파이 3.14 3.14 쭉 나가는데 이 무한궤도로 갑니다. 그게 끝이 없어요. 파이 값을 11만 1700짜리까지 암기한다. 와, 이거 너무시하죠. 우리는 3.14밖에 기억 못하죠. 3.14, 56 막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11만 1700짜리까지 암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첼리스트 요요마의 근육 기억에는 수만 개의 음이 저장되어 있다.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놀라운 기억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분명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들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요요마는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두고 내렸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예. 파일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11만 1700까지 하는데요. 와이프, 가장 중요한 그 와이프 생일도 잊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첼리스트, 예, 요요마는 그 250만 불인가? 예, 그 엄청나게 비싼 그 첼로를요. 택시 트렁크에 두고 내렸거든요. 예, 까먹은 거죠. 예. 그래서 훈련으로 단련된 기억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상실, 좌절, 실패의 경험에 단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건 또 아니 다른 얘기죠. 예. 남다른 기억력이 행복이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네, 이것도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네,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예. 기억력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예. 제가 봐도 그 기억력이 나쁠수록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많이 기억할수록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오래 사는 사람 내가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 매일 아침 샤워할 때 겪는 세세한 경험들을 모두 기억하면 정말 인생이 더 나아질까? 뭐 당연히 아니죠. 예. 아마도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모두 잊어버리길 바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기대일 것이다. 즉 인생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기억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기억은 내가 나임을 느끼게 해주고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인식하게 해주며 타인과의 연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최선이다. 네, 나한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미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 해도 기억이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내 친구 그렉 오브라이언은 지난 11년을 알츠하이머병과 함께 살아왔다. 네, 지금 11년 동안 알츠하이머, 예, 치매라 이거죠. 그는 이미 병으로 소중한 장기 기억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기억 소실은 안타깝고 화나고 무섭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상실만이 그의 삶은 아니다. 알츠하이머병도 그렉의 유머 감각을 앗아가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 네, 유머 감각 나왔습니다. 그는 나와 소통하면서 언제나 뛰어난 유머를 발휘한다. 병은 그의 믿음도 매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도 타인과의 풍부한 관계도 앗아가지 못했다. 그렇죠. 치매가 이런 믿음, 이런 유머 감각, 그 다음에 이 충실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의 어떤 그 풍부한 관계, 이런 거는 앗아가지 못했다 이거죠. 그에게 기억은 엉망이지만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는 여전히 기억할 만한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억 없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기억 없이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소중하게, 그렇지만 결코 무겁지 않게 기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아,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네. 아무리 알츠하이머가 걸린다고 해도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기억 상실했다고 행복하지 못할 건 없다. 왜냐면 그런 유머 감각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대인관계 능력, 이거 뭐 사라진 거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네. 친구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억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기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예, 우리 이 저자가요, 기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금 16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요약해서 한 6가지 정도, 요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려서 기억에 도움이 되는 한 6가지 방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 네,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인다.
아까 두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주의를 기울인다. 애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기억할 수 없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줄인다. 멀티태스킹은 그만둔다. 기억하고 싶은 대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눈앞에 있는 감각, 감정, 사실 정보에 온전히 몰두한다. 요가와 마음챙김 명상 등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력을 강화해준다. 주의를 극대화하면 기억력도 극대화된다. 네, 주의력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 요가 마음챙김 명상 얘기했죠. 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상 굉장히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집중력입니다. 예. 그러면 기억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다.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머릿속에 그리면 기억이 강화된다. 네, 이제 시각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본다는 게 시각화한다. 이 시각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 기억을 하는데. 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화하면 신경세포가 추가로 연결된다. 시각화는 연상을 심화하고 기억의 형상을 더 공고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잘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려면 한 글자 한 글자 대문자로 쓰거나 분홍색 형광펜으로 강조하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그래프나 그림을 첨가한다. 눈만 감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기억할 대상을 형상화한다. 즉 시각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그 문장을 기억하고 싶다고요.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형광펜이라든지 직접 자기가 글자를 써본다든지 이게 시각화를 하라 이거죠. 시각화를. 예. 그러면 기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청각, 나머지는 다 우리 기억나는 게 다 대부분이 시각입니다. 시각. 예.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억하고 싶다면 그건 시각화를 시켜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숙련된 런던 택시기사들이 학생들보다 도로명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도로명이 주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틀리죠. 예, 택시 운전사는 생계죠, 생계. 예, 도로명이. 예.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기억할 수 있고요. 도로명은 많이 기억할 수 있죠. 그다음에 체스 고수들이 아마추어보다 체스 말의 배열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있을 때가 아니라 대전 가능한 상태로 배열되어 있을 때뿐이다. 기억에서 의미는 절대적이다. 그죠? 예, 체스도 밥 먹고 살라고 하니까 선수는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항상. 그래서 기억하려면 정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스토리는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잘 되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려는 정보나 사건에 대해 스토리를 만든다. 네, 지금 3번 했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연습하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 네, 연습입니다. 연습. 반복하고 되뇌이면 기억은 강화된다. 의미 기억, 일화 기억, 근육 기억 모두 마찬가지다. 의미 정보를 기억할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단시간에 벼락치기보다 효과적이다. 일단 완전히 외운 후에도 더 반복함으로써 기억은 더 강화할 수 있다. 네. 외워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 근육 기억입니다. 근육이 기억되어 있는 거. 근육 기억은 기능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인출된다. 이 근육 기억들이 우리 몸의 동작을 지시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몸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네. 이건 스포츠 선수나 음악가들 보면 알 수 있죠. 죽자 살자 연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 속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를 쓰고 읽어보고 수년 전의 사진첩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등은 모두 일화 기억을 반복하고 되뇌므로써 강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미
배웠듯이 일화기억은 그러니까 일화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잘 믿는 어린아이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매번 떠올릴 때마다 강화될지 모르지만 동시에 매번 달라지기도 한다. 네. 강화되지만 항상 바뀔 수도 있다라니. 자기 취향대로 바뀝니다, 솔직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계속 만약에 내가 사진 찍은 것들을 그냥 안 보고 그냥 놔두면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한 달 동안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번 보잖아요. 그럼 그 기억들이 더 오래 강화됩니다. 일화기억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살펴본다. 수시로 살펴본다. 상당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연습입니다. 기억을 하려면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의 백해무익이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물론 기억력은 저하되고 해마는 줄어든다.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에도 완전히 그냥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해마도 줄어든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요가, 명상, 마음챙김 수행, 감사, 공감 등으로 우리의 뇌의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 반응을 억제하고 만성적이고 유해한 스트레스에 직면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스트레스입니다. 네. 여기 또 나왔죠. 요가, 명상. 네. 이거 운동, 요가, 명상, 운동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키는 게 기억력에 중요하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충분히 잔다. 오늘 하루 동안 생성된 새로운 기억이 최적의 장기 기억으로 강화되게 하려면 오늘 밤 7시간에서 9시간 숙면을 취해야 한다.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무엇이든 장기 기억으로 견고하게 강화하려면 잠이 필수적이다. 이 잠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다음날 우리는 일종의 기억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전날 만들어진 기억 일부가 흐릿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잔 날이면요, 그 전날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줄인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잠이 기억력에도 아까 얘기한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도 당연히 발병 위험도 확실하게 줄인다. 숙면을 취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하여튼 이 기억과 이 망각에 대해서 좀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뇌가 기억할 만한 것은 기억하게 해놓고요. 잃어버리게 할 만한 것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프로세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아까 그 기억의 4단계, 기억이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계를 거쳐서 기억이 되니까 그 단계를 조금 강화를 시키면 기억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해마, 그죠? 해마, 이거 상식적으로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가 기억의 핵심이다. 해마가 없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기억력을 늦추는 6가지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늦추는 게 아니죠. 기억력을 높이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얘기한 6가지 방법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아무튼 간에 의미 있는 것은 좀 기억하고요. 의미 없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이게 자연스러움이고요. 이 뇌가 알아서 좀 잘 하고 있구나. 오늘 이거를 한 거는 좀 의미 있는 것을 좀 잘 기억하려면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런 거 잘 기억하면은 또 우리 행복도에 좋아지죠. 근데 의미 없는 거, 우리 행복도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것들은 아까 지금 그 방법들, 이 망각의 방법들이죠. 기억의 반대니까요. 그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아까 기억하려는 그 방법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서 그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도 좀 더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기억도 좋은 것들은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을 제시해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유익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기억과 망각 좀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좋은 기억들은 좀 많이 기억하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쉽게 잃어버려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행복한 인생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